이렇게 순환매가 시총이 큰 애에서 작은 애로 돌았다는 얘기죠. 좀 지속 관심을 가질 테마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8%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가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 왜 이렇게 팔이 타셨어요? 이게 화면에 보일까 모르겠네. 이게 보여? 네. 내 진짜 무슨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해도 이렇게 팔이 탄 적이 없거든. 근데 이번 연휴 때 오토바이 2종 소형 면허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토요일 아침 4시간, 일요일 아침 4시간.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탔던 여기가 탄 거야. 이 반팔이 좀 긴 반팔을 입고 나가서. 그래서 아직 면허를 따진 못했는데 그게 학원에서 하는데 뭐 이렇게 수업 시간이 13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8시간 했는데 이번 주에 좀 수업 잘 채워서 빨리 2종 소형 면허 따려고요. 주변에서 많이 또 위험하다고 걱정도 해주시고 하는데 안전하게 타겠습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취미로 약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나 스노우보드, 웨이크보드, 사실 그런 것도 약간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아이스하키도 겉에서만 보면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할수록 안전장비를 굉장히 많이 챙겨 입고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도 사실 저는 오토바이를 돈 내고 배우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걸요. 100명 중에 1명이나 배울까? 근데 저는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학원 말고 오토바이 면허 학원 말고 오토바이 라이딩 스쿨 같은 것도 검색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라이딩 스쿨에서 제대로 된 오토바이 주행 능력 같은 것도 키울 거고, 또 안전 장비도 최대한 풀 세팅으로 해서, 지금 스쿠터는 그래도 뭐 동네만 다니는 거지만 스쿠터 말고 이제 다른 좀 고배기량 오토바이가 최종 목표인데 그로 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좀 안전 장비도 확실히 하고 해서 안전하게 교통법규 준수하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프로라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지. 이렇게 헬멧에 이렇게 오토바이 영상들 보면 헬멧에 매달고 막 이렇게 주행하면서 막 떠드는 거 영상도 많이 하던데, 저도 아직은 이제 초보니까 그것까지 했다가 시선 집중이 분산이 안 되면 안 돼서 아직 구매 안 했는데, 뭐 고프로 같은 영상 찍는 카메라 하나 사서 시내 주행이나 야외 근교 나가는 주행하면서 그것도 한번 슈퍼개미 브이로그 형식으로 해서 촬영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살이 타는 면서까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좀 깊게 빠져서 했던 건 사실 주식 거의 25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제일 오랫동안 깊게 빠져 있는 게 주식이고요. 와인도 한 4, 5년 정도 빠져 있었잖아요. 4년 정도? 왜냐면 와인은 원래 1년 정규과정 경기대에서 듣고 또 석사까지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것만 해도 3년 이상 되니까 와인도 좀 오래 빠져 있었고, 근데 오랜만에 뭔가 빠지는 느낌인데 또 워낙 위험하다고 많이 강조도 하고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빠짐이 아니고 내가 안 해봤던 거에 대한 호기심, 충족 정도로 너무 잡소리를 길게 했네요.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 지수는 오늘 1.66%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99% 하락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영화나 이런 멘트 중에 불의 일격을 당했다 뭐 이런 말 있죠. 정말 불의 일격 같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이 빠졌고요.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안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제 현충일 연휴로 안 열렸으니까 어제 아시아가 많이 빠졌냐? 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제는 홍콩은 양선 나오면서 2% 이상 급등을 했고요.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마이너스 난 나라가 없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플러스, 오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1% 이상 빠진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빠졌다? 그런 게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의 고민들이죠. 왜 우리만 빠졌지? 오늘의 하락에 뭐 만약에 뭐 글로벌 증시 탓하거나 또는 다음 주 금리 인상 예정되어 있는 FOMC 일정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탓하면 말이 안 되는 분석이죠. 왜? 아니 미국의 금리 인상 FOMC 일정이 우리나라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면 되고,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에서 환율은 뭐 오늘 오르긴 했지만 1250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요인은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가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보혜씨 둘째 주 목요일은 뭐가 있지? 옵션 만기. 근데 보혜씨는 아마 동갑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엄청 너 이제 재테크 고수가 됐구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뭐니 뭐 이럴 정도로. 사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둘째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라는 걸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잘하면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정말 말 그대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왜냐면 3, 6, 9, 12는 선물 만기일이고 나머지 3, 6, 9, 12가 아닌 거는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요번 달이 6월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선물과 옵션의 동시만기일이죠. 그래서 보통 동시만기일을 앞두고서는 좀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로 갖다 붙이기도 뭐하고. 그러면은 야, 북한에서 또 뭐 미사일도 쏘고 뭐 핵실험도 하고 한다고 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거든요. 물론 실제로 했을 때 어떤 반응일지 몰라도 한다더라 정도 갖고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증시는 사실은 북한에서 뭐 카더라 이런 거는 굉장히 내성이 강한 시장은 확실해요. 오히려 외국 나가면 애국자라는 말 있잖아요. 사실 저도 캐나다 생활 한 2년 할 때 제가 가끔씩 한국에 전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막 CNN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고 해서 막 대단히 크게 뉴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서 전화 친구한테 하면 오히려 나보다도 외국에 있는 나보다도 훨씬 둔감해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거로 봤을 땐 도대체 오늘 코스닥 2% 가깝게 거래소 1.6% 가깝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마땅한 해석을 하기에는, 그래서 마땅히 떨어질 이유가 없다면 내일 좀 반등을 하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는 건 어떨까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 빠졌고 우리나라만 빠진 거에 대한 특별한 해석을 하기가 저는 싫다. 그래서 그렇다면 크게 빠질 일 없이 빠진 거라면 그럼 내일은 또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나라가 더 나홀로 강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 할게요. 지수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석 쪽으로 보면은 지수 관련된 거 중에 오늘 다 박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1.6% 빠지면 살아남은 애들이 사실 흔하지 않은 거고요. 꽤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막 2%, 3%, 5%씩 빠진 애들이 즐비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유주로서 이렇게 올랐는데 S-오일은 전고점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꽤나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크래프톤 게임주에서 6% 올랐습니다. 게임주의 시총 대장주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이렇게 좀 좋은 차트, 버티는 차트가 나오는 건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임주 관심. 그 정도예요. 오늘 많이 올랐다고 볼만한 종목은 그 정도? 좀 더 내려가서 시총 내려가서 5조대에서 한국항공우주는 거의 완벽한 안전정배열의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 전고점 뚫고 있는 신고가로 내달리고 있는 종목. 한국항공우주는 이미지가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이 정도로까지 설명드리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은 퍼스텍이에요. 퍼스텍. 그래서 퍼스텍도 이미지가 좀 약간 방산 쪽이죠. 그래서 방산, 퍼스텍 17%.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나홀로, 아시아에서 나홀로 하락한 거에 환율이랄지 또는 옵션 만기일이랄지 또는 북한과의 관계. 근데 퍼스텍이나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오른 거로 봐서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 일 확률이 좀 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꼭 100% 그렇지는 않은 게, 보통은 그랬을 때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이미지가 강하냐면 빅텍이 가장 강해요. 빅텍은 사실은 오늘 얼마나 올랐냐 해서 2.5%거든요. 사실 항공우주는 원래 기술력이랄지 실적이랄지 또는 증권사 리포트랄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종목이고, 퍼스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꼭 방산주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방산 쪽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드론, 무인철도시설 개발 소식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진짜 방산 때문에만 올라가는 거라면 빅텍이 사실은 선두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항공우주도 자체 재료 그리고 퍼스텍도 자체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분석을 지수가 꼭 북한 때문에만 빠진 것까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북한 때문에 빠졌다면 빅텍을 포함한 정말 소위 말하는 이미지 강한 방산주들이 훨씬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거래대금에서 효림로봇 아직도 거래가 활발하네요. S에너지 같이 좀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S에너지 보면 정통 태양광 발전 서비스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총 큰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솔루션이랄지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그리고 S에너지 정도니까 이렇게 순환매가 시총이 큰 애에서 작은 애로 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양광만 또 도는 게 아니고 풍력까지도 돌고, 그래서 태양광, 풍력은 신재생 에너지는 좀 지속 관심을 가질 테마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S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태양광, 청담글로벌이 상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규 상장되고 오늘 둘째 날인데 상한가, 노터스가 상한가. 노터스는 지금 한방, 두방, 세방, 4연속 상한가고요. 참 8분의 1토막의 무상증자의 끝이 어딜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꺾이면은 신규 물량이 현재 시총의 7배가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수수 떨어질 텐데, 일단은 그 전까지는 달려야죠. 근데
오늘까지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한가 종목들 분석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예요. 점 상한가 2방에 T자 상한가 1방, 갭 상승에 양선 상한가 1방이 각가지 상한가의 모습들이 다 나오고요. 거래도 이런 식으로 점 나올 때는 거래 죽었다가 T자에선 좀 터졌다가 오늘은 더 터졌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차트 공부네요. 상한가 세 종목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방산주 이미지 강한 퍼스텍인데 다른 재료까지 있었다. 제일파마홀딩스, 제약바이오에서 제일약품이죠. 제일약품의 지주회사. 로봇 관련주에서 T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면서 또 다른 재료로 올랐는데 그래도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 관련주의 T로보틱스도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압도적입니다. 5조짜리. 한국항공우주는 8% 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가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북한 때문이라면 한국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또는 LIG랑 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8% 움직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 움직였다는 건 개별 조류의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미지로 방산주 우르르 간 건 분명히 아니란 얘기고 반면에 그렇다면 또 이미지로서 원래 A가 가면 B가 간다 이미지로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S에너지가 후발주자로 움직였지만 상한가를 뻗어 나가듯이 그런 거예요. A가 가면 B가 가고 C가 가고 D가 가는 짝짓기 매매의 논리상 한 놈이 뻗어 나갔을 때 아직 못 간 애들을 지켜보는 건 너무 당연하다. 안트로제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급락한 제약바이오에서 양선 하나 나온 거 오늘 한 번 더 양선 뽑아줘. 포메탈도 사실은 방산 쪽 이미지가 좀 강하네요. 그래서 방산 쪽 애들이 오늘 동반 상승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 순서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애들이 훨씬 강하고 예를 들어 오늘 T로보틱스가 움직였는데 얘는 개별적으로 갔는데 다른 로봇주들이 그래 따라가는 모습 보이는 것처럼 퍼스텍이나 한국항공우주가 개별적으로 갔고 그걸 방산주들이 따라갔는데 마침 지금 북한에서 핵을 쏘네 뭐를 하네 미사일을 쏘네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지수가 빠지고 이것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럼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정도의 악재가 아니라면 원위치가 돼야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북한에서 이런 관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었고 정부가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북한과 약간 햇빛 모드 이렇게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바람 모드 차갑게 해주는 요런 두 개의 정부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주식 투자자로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그 전 정부와 같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판단 미스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수가 이 정도로 빠지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대로 북한과의 관계로 오래 간 적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악화된 게 오래 간 적이 없었던 게 아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 간 적은 크지 않았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월 7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부자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장이 안 좋아서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겠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와 함께 강연회에서 직강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참석 많이 하셨죠? 이번 주 토요일에 6월의 성장주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세무사입니다. 6월 7일 화요일 11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마이너스 1.2%, 코스닥 마이너스 1.27%로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패턴을 보면 월 초부터 월 중반 하락이 많았네요. 오늘 하락도 전일까지의 좋은 흐름이 반락하는 흐름입니다. 내일 모레 목요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고 다음 주 FOMC 금리 인상 시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 급락의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탑10 안에 3% 이상 하락 종목이 5종목이나 되는 취약한 모습입니다. 지수 1% 이상 하락에 1~3% 하락 종목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크래프톤 5% 상승이 눈에 띄네요. 하나솔루션은 1%대 상승이기는 하지만 최근 양선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겠습니다. 태양광 포함 신재생에너지 관심, 한국항공우주, 증권사 리포트와 호재 나오면서 8% 상승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매우 관심, 코스닥 시총 상위는 거의 전반적으로 업종 불문하고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지난 금요일 신규 상장주인 첨단글로벌 상한가 한 종목 들어간 상태이며 상승률 30이 5%대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몇몇 제약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재광 관련주 등이 선별적인 상승 나오고 있고 테마 전체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조정장이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 관심,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